오늘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 나와 새로운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이 대표가 발언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이 대표 체포가결 때의 상황 전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발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뭐 예상한 일이었어요. 이걸 예상하셨죠.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1차 때도 그랬으니까 1차 때 약간 조짐이 있었죠. 이미 2023년 뭐 그때쯤 이제 정부 이제 어쨌든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넣는다. 그건 맞습니다. 뭐 그렇게 작전을 짰던 거고.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 한 개 지방 검찰청 규모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저를 다 전방위로 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건 국회에서 막혔죠. 됐죠. 뭐 내용도 터무니없는 거기도 하고. 네.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허가 내주면서 왜 돈을 그밖에 못 벌었냐. 아니 자치단체장이 개발 허가 내주면서 돈 벌어야 된다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버는 게 정상이지. 네. 왜 그밖에 못 벌었냐. 배임죄다. 뭐 이런 걸로 한 거라서 되도 않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부결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충격 많이 네. 받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때 1차 때 약간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 그때 충격 1차 받았죠. 때. 와, 그건 왜냐하면 충격이야. 찬성한 사람이 최소 2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이거 충격. 그다음에 기권. 그렇죠. 기권은 반대가 아니고 기권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한 10몇 명 정도. 1차 때. 대충 한 40명 가까이. 숫자가 이제 보이잖아요. 계산해 보면. 야, 저렇게까지 심하게? 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안 되니까 바로 이제 2차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또 뭐 쳤죠. 다른 거. 네, 다른 걸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3건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쪽 타이밍을 본 거고 다시 구속하기 위해서 아, 검찰이요? 검찰이. 네.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수사에 뭐 계속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언제 할까? 그거야 뭐 지들 편한 대로 아무 때나 제일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할 텐데 뭐 언젠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딱 그때 표결을 했는데 가결 되겠다. 와.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에? 이건 너무 아니 뭐 충격적인.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아니 민주당이 예를 들면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와 이렇게. 시한을 주고 네. 와, 야 근데 이거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소름. 이거 뭐야? 이게 다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는 추측만 했지만 나중에 거의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네, 사퇴하면은 봐준다. 네. 사퇴 안 하면은 저 영장 동의해서 구속시킨다. 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파워 진짜. J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셔.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 A안 B안 네. 만약의 경우에 안 다 해놓고 우리 최고 지도부들하고 다 의논해서 네.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했는데 가결된 거죠. 예상한 대로. 다만 제가 그때 그 사실은 이런 건데 약간 정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 그러면 가결을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럼 부담 없이 가결을 해서 넘어오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왜냐하면 국회가 내가 요구해서 가결한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결해 주세요. 했는데 네. 가결이 돼버리면 아. 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아, 네네. 그렇겠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가결이 될 것으로 저는 각오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가결한 규모가 드러나잖아요. 누가 가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가결해 주세요에서 전원이 동의를 해버리면 아.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전략가시는. 아니 그거 드러나서 저는-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책임을 물어야죠. 아 책임을. 이게 내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당이 살려면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이 당이 뭐가 되겠어요? 아, 야. 그래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오. 부결 요청을 해서 가결 동의자를 최소화하고 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거예요. 와.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같이 상의한 사람 다 있어요. 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네. 결국은 행위에 당원들이 대해서 했죠, 당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책임을 음. 지는 게 이게 민주적 정당이죠. 아니 근데 그 이탈표 있잖아요. 네. 이 가결을 행사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라고 설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이 나서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나서서 설득하지 말고 사건을 들여다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뭐 특정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표님을 진짜 혐오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대표님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뭐 무죄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이 다 뒤집어 씌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혐오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렇듯 이 사건만 그냥 좀 봐달라. 이렇게 설득한 적 없습니까? 뭐 크게 안 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 구구하게 그걸 설명을 하면 구차하고 그건 법원에서 어차피 결판이 날 거고 저는 이 나라 사법제도를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구하게 설명하는데 의미도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아 이재명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거해야지 아. 이런 데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게 다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 좀 이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 버렸고 정리가 됐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점에 그 논란이 있던 시점에 소위 민주당의 의원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 시기가 그거 하는 시기예요. 네. 네네. 이게 겹쳤어요. 네. 아. 그 겹치는 바람에 그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원 여론조사, 지역 구민 여론조사, 의원들 간의 상호 평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감점을 받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가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 제가 우리가 일부러 뭘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감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라. 아니고 시스템에서 진짜 했는데 네. 그게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제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 그냥 정부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선했는데 네네. 당원들이 다 가려내버린 거죠. 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대회전이 벌어질 때는 다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조국 교수가 가끔 쓰는 말인데 육참골단이라고 네. 살점을 주고 뼈를 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거를 남겨놓고 나머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일단 남아 있고 저는 이게 증거가 없다 이게. 아니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100억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덜렁 그 돈 욕심 많은 분이 100억을 아무 이익도 없이 줬을 리가 없잖아요. 북한에다가요. 네. 네. 어쨌든 그게 핵심인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형식적 증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높긴 하지만 남아있고
대신에 이걸 덮어버리고 하면 영영 죽는다. 잠깐 내가 편할지는 몰라도 아. 이걸 덮어서 타협해서 그들이 다 그 안에 숨어서 민주당의 여전한 권력을 상당 부분을 갖고 있으면 네. 총선은 어떻게 할 거며 네. 그다음에 저 윤석열 저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대오를 유치해서 싸울 수 있겠냐. 아.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정리를 안 하면 결국 죽는다. 잠시 살다 사거리 다 전멸하는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러면 제가 일시 제거되더라도 당은 산다. 총선에서 이긴다. 그래서 대행체제 이런 거 다 나름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아, 그래요? 결국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큰 사람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계속 개헌이니 임기 단축이니 비명계들이 이상한 말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손바닥 안에서 다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당원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비명계들에게 다시 한번 크게 분노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